네, 오늘도 연애 꿀팁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바로 오늘은 들어가겠습니다. 뭐 사설 같은 거 넣지 않고 제 영상을 보니까 사설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바로 그냥 이렇게 훅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연애 첫 번째 꿀팁은 쓸데없는 이제 오바를 하지 말아라. 그지? 여기서 말하는 오바는 막 이렇게 막 괜히 막 기분 좋은 척 막 혹은 뭐 막 다른 막 하여튼 막 오바 떠는 거 있잖아요. 깝친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괜히 여유로운 척 혹은 뭐 이렇게 안 좋아하는 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이렇게 뭐 연애 되게 잘하는 척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의 오버하지 말라라 이런 개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여자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되게 이제 분위기가 좋았죠. 이제 그래서 분위기 좋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뭐야 되게 이제 여유로운 척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유가 없다라기보다는 구태여 쓸데없이 이제 여유로운 척을 이제 했단 말이죠. 이제 막 그래가지고 막 뭐 그 여자분을 놓고 뭐 어디를 잠깐 갔다 온다든지 뭐 화장실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뭐 잠깐 나갔다 온다든지 뭐 기타 등등 막 이런 이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친구가 빈정이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떠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참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여유로운 진짜 여유가 있는 거랑 여유로운 척을 하는 거랑은 이게 분명히 확연히 다른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더 이제 주도권을 잡고 싶고 뭔가 더 연애를 잘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이 오버 페이스는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어떤 그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척을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돈이 많은 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뭐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라면 남자가 몇 명 없는데 남자가 많은 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자라면 여자가 별로 없는데 여자가 많은 척을 한다든지 막 그러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구걸하고 애원하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다가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성공률을 높이고 이제 상대방한테 좋은 기분을 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진짜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좋은 이제 뭐 썸 단계에서 연애로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중간에 썸 붕괴가 일어나고 이제 연애에서 연애 초반에 파국을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쓸데없는 허세를 부리기 때문에 이제 그 썸 붕괴가 일어나고 연애 초반에 이제 헤어지게 되는 어떤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썸이라든지 연애 초반에는 진짜로 그 아주 사소한 거 하나에도 빈정이 상해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이제 또 이별을 당하게 되고 또 나도 상대방을 오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사소한 거 하나, 심지어 사탕 하나 먹는 것까지도 이제 뭐 별의별 이유로 이제 다 이제 파국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쓸데없이 막 척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상대방이 좋으면 그냥 좋은 티를 계속 내야 돼요. 너가 좀 좋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해벨레 하면서 막 너가 너무 좋아, 너가 좀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왔는데 다가와서 나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나를 되게 아껴주고 소중히 다뤄주고 소중히 말해주고 뭐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배려해주고 막 이래. 그러면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나도 만나고 싶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이제 만나고 싶고 더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반대로 내가 이제 연애를 잘 못하는데 혹은 썸을 잘 못하는데 뭔가 괜히 그런 척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빈정 상하게 만들고 사소한 거 하나부터 뭔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썸도 많이 못 타보고 연애도 많이 못 해봤는데 그나마 이제 뭐 수십 번, 수백 번 중에 한 명 이렇게 겨우겨우 만나게 됐는데 놓치게 되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척을 하다가 이제 이별을 당하는 일을 이제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이제 좋아해서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다가가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좋은 티를 이제 냈죠.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거에 이제 동의를 해서 동의를 한 거죠. 제가 다가가서 이제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하니까 이제 상대방도 그것에 동의를 해서 내 외모가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어떤 방법이 따로 있던 게 아니었어요. 다가가서 이제 뭐 너가 너무 마음에 들고 이제 나는 너와 함께 이제 좋은 이제 뭐 연애라든지 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제 티를 내는 거예요. 예, 솔직하게 겸손하고 솔직하게 나를 제발 선택해 다오. 약간 이런 마음이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막 구걸한다든지 애원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초반에 만났는데 뭐 그냥 물어보는 거죠. 나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뉘앙스로 이제 그러니까 가볍게라기보다는 편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대체로 실제로 막 허세를 떨고 막 이렇게 뭐 무게 잡고 막 이렇게 있을 때는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낮은 마음으로 나를 낮추면서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또 부드럽게 매너 있게 솔직하게 다가갔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어떤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초반에 번화가에 나가면은 그러니까 번화가에 나가서 한 30분에서 1시간까지는 뭔가 이제 자신감이 넘쳐요. 예. 왜냐면 일단 마음의 에너지와 몸의 에너지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죠. 예. 이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급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되고 무리하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오히려 처음 이제 출발할 때부터 이제 부드러운 마음과 낮은 마음과 겸손하게 상대방에게 이제 나를 선택해달라는 마음으로 이제 다가가면 뭔가 성공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번화가든 클럽이든 어디든 어디든 뭐 카페든 뭐 어디든 근데 괜히 막 무게 잡고 허세 막 부리면서 여유로운 척을 하면서 막 이렇게 다가가면 이게 뭔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어떤 마음 자세를 느끼게 되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마음의 센서가 있다 그래야 되나? 예. 저도 보면은 분위기가 이게 느껴져요. 그냥 그 분위기가. 그래서 마치 알바생 처음 알바하는 것처럼 처음 알바할 때 어때요? 이게 막 굉장히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 다음에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시키는 대로 막 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내가 처음에 이제 연애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제 썸을 타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막 허세 떨고 막 무게 잡고 그거는 이제 연애를 10년, 20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연애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있잖아요. 10년 이하인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낮은 마음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뭔가 그나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첫 번째 꿀팁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는데 두 번째 꿀팁 드릴게요. 두 번째 꿀팁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커피를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제가 커피하고 담배를 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두 번째 꿀팁은 간식을 좀 준비하라는 거예요. 간식. 예.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그 쿠팡 알바를 조금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쉬고 요즘에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초반에 그 이렇게 꿀팁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분들 이제 처음 이제 쿠팡 알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수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왜냐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용직으로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몇 년씩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사수로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제가 누군지 기억은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몇 년 된 얘기니까 한 1, 2년 된 일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일하는 방법도 이렇게 많이 알려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간식을 꼭 준비해 갖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세지라든지 아니면 초콜릿이라든지 뭐 사탕이라든지. 근데 저는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막 그럴 때 한 번도 그런 거를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쿠팡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간식을 이렇게 막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로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뭔가 이렇게 당 떨어진다 그러나? 그 이제 이게 나이가 많든 적든 이게 시간밥을 먹게 되면은 어쨌든 내가 먹고 싶을 때 밥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배가 고파지고 그러면 이제 몸에 기운이 빠지고 그러면 이제 마음도 이제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소세지나 막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먹게 되면은 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에너지가 이게 조금 회복이 되죠.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간식을 이제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먹는 건 아니고 막 하다가 막 갑자기 이제 막 너무 갑자기 배고파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친다든지 막 이럴 때 초콜릿이나 이제 사탕이나 막 이런 거를 하나씩 이제 입에 넣으면 조금 이제 몸의 에너지가 회복되면서 마음도 조금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좀 솟아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일할 때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그 이제 연애를 하려고 이렇게 번화가에 나가고 그리고 또 뭐 클럽이나 바나 막 펍이나 막 이런 데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왔다가 금방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간식을 준비해 오지 않은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왜냐면 번화가라든지 펍이나 클럽 막 이런 데 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 시끄럽고 막 진짜 막 정신이 막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일하는 것만큼 기운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막 기 빨린다는 말을 이제 그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가 빨리는 거야. 진짜로 막 사람들이 많은 데 있으면 막 시선 처리도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금방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이제 포기해버리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야. 사실 하루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로 엄청 피곤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다음날은 이제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이제 쉬면서 이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근데 한번 나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이제 가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간식을 조금 준비해 갖고 와라. 이제 뭐 사탕이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소세지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그냥 밥을 먹으면 되지 뭐더러 간식을 먹냐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밥은 조금 세요. 왜냐면 밥을 먹게 되면은 이게 식곤증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커피로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먹으면서 이제 허기를 달래면서 뭔가 이제 에너지를 이제 축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탕이나 초콜릿 뭐 그리고 뭐 간단한 과자 같은 거 뭐 이런 게 좋죠. 또 그걸 먹고 나면 제가 이제 항상 뭐 이야기했었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능률이 안 올라요. 어떤 일이든 심지어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것도 중간에 휴식 시간이 없잖아요. 드라마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진짜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잠깐 10분 15분 이렇게 쉬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자기계발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자기계발서에서 이제 꼭 쉬는 시간을 가져라. 쉬는 시간을 갖고 해야 더 멀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어요. 제가 이제 쓴 책에도
쉬는 시간을 가질 때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일을 더 멀리 보면서 할 수가 있다. 능률이 확 올라요, 진짜로. 예. 그래서 꼭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이렇게 뭐 했으면 이렇게 뭐 잠깐 쉬면서 뭐 과자나 뭐 커피를 마셔도 좋고. 근데 커피는 하여튼 진짜 너무 힘들 때, 그 커피 같은 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뭐 에너지 드링크 막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콜라도 마찬가지고 카페인 들어간 것들은 하여튼 그런 것들은 진짜로 막 너무 피곤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드시는 게 좋겠죠. 하여튼 커피는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 커피, 담배, 술 이런 거는 저도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담배 끊는 게 제 목표거든요. 하여튼 지켜봐 주십시오. 어떻게든 끊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꿀팁. 첫 번째가 이제 오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척을 하지 말라는 거. 여유로운 척, 연애 잘하는 척,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솔직하게. 예. 연애 고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진짜 여유가 있죠. 바이브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꼭 간식 같은 거를 조금 준비해 갖고 다녀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그 썸남 썸녀가 생겼을 때 이야기인데 항상 플랜 B를 만들어 놔야 돼요. 예, 플랜 B. 무슨 말이냐면 썸을 타면 썸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붕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났었던 사람들 중에 썸을 타다가 중간에 연락 두절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가 그냥 이제 연락 끊어버린 사람들도 이제 몇몇 있었고, 근데 대체로는 제가 까인 적이 훨씬 더 많았죠. 예. 왜냐면 제가 다가가는 쪽이니까 아무래도.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게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데미지를 입어서 이게 막 마음이 막 다운이 되고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낸 꿀팁이 뭐냐면 항상 플랜 B 두 번째 계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나서 분위기가 좋았어. 그래서 다음 날이나 다음 주나 이렇게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썸남 썸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진짜 갈대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뭐 오늘 만났어도 뭐 다음날 못 만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최선을 다하지 않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최선을 다하죠. 예. 하지만 언제든지 썸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날 못 만나면 뭐 하지? 이걸 항상 계획해놔요. 예. 그날 못 만나면 뭐 번화가 나온 김에 뭐 계속 하던 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저는 이제 플랜 B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뭔가 나 싫다고 떠났는데 뭘 계속 매달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 빨리 다른 사람 만나야지. 예.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만나야죠. 빨리 나 싫다고 하는데 뭐 거기 뭐더라 매달리고 있어요. 빨리 얼른 지금 뭐 다른 사람 만나야죠. 네, 그래서 항상 이 썸을 타고 있을 때는 플랜 B예요. 그러니까 B 두 번째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플랜 B를 실행하냐 그건 아니죠. 첫 번째 계획이 이제 뭐 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만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미안해 나 그냥 너 안 만날래 뭐 돌려서 말하든 직설적으로 말하든 상관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알겠어 하고 이제 플랜 B를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 머리 생각에는 오늘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플랜 B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게 타격감이 현저히 내려가요. 예, 많이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예, 나도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뭐 고민해볼 수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택배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주문을 했는데 택배 상자 열어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예, 그럼 반품해야죠. 반품을 하든지 환불을 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썸을 탔는데 하루 만나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까였어. 예, 그러면 그 다음 플랜 B를 이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뭔가 자기 살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예, 원래 까이고 막 이러면 어쨌든 이게 쓰리단 말이야. 마음이 쓰리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플랜 B를 꼭 준비해 놓으세요. 첫 번째는 무슨 척하는 오버하지 말라는 거. 예, 두 번째는 간식 준비. 예, 간식 정말 진짜 중요합니다. 예, 꼭 준비하세요. 세 번째는 뭐죠?
건망증. 세 번째는 플랜 B를 항상 만들어 놔라. 그래서 마음의 어떤 그 데미지나 타격감을 최소한으로 해소시켜라라는 거. 세 가지 꿀팁 오늘 또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